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반고개를 넘었어요. 이제 21강인데 오늘 12강 이제 올라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들이 계속 뇌량 그리고 언어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이번에는 습관의 길들이기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습관대로 하던 것 또 하나 해야죠. 뭐 해야 돼요? 하시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예,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습관이, 나쁜 습관이 들면은, 그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또, 좋은 습관이 들면 좋은 습관이 또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습관이 나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습관과 관련돼 가지고 알고 있는, 이야기, 김유신, 장군 이야기 있죠. 김유신 장군이 이제 뜻을 크게 품고, 이제 술을 안 먹기로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집에를 안 갑니다. 주막집에를 안 가기로 딱 마음 먹고,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주막집에 말을 타고 가는데, 김유신 장군이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말이 어디를 데려갔어요? 주막집을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주 용단을 내려가지고 그 말을 그냥 쳐버렸어요. 그 아까운 말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이 말 때문에 내가 나의 뜻을 말하자면은, 이루지 못하겠다. 큰 뜻을 품었는데, 그래서, 용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애지중지하는 말도 죽여야 돼. 예, 나쁜 습관을 자르기 위해선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좋은 습관을 우리가 들이는 거는 또 아주 좋은 일이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 많은 분들이 존경을 했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존경했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실역행,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행하라.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늘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청소할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이제 늘 미국에 이제 처음에는 공부하러 가셨고 그 다음에는 2번 가셨어요. 미국에를. 그 다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러 가셨었는데 그 미국 가셔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뭐 돈 들고 간 것도 아니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는데 늘 그냥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로 나는 아주 청소가 취미고 청소 잘해. 예, 이렇게 하면서 취미란에다가도 청소, 특기에다가도 청소 이렇게 썼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는 뭐 딴 거 쓰려고 그러잖아요. 딴 거. 근데 이분은 아주 그런 걸 썼어요. 그러고 이제 그 일자리를 맡았는데 1불씩 이제 그 1시간에 1불씩 이렇게 이제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걷어붙이고 그냥 박박 미국 사람들은 그냥 대걸레로 이렇게 대충 하는 청소를 그냥 물에 손 닿으면서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주인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내가 청소하는 거 보니까 돈 더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팁을 그냥 더 많이 줬다. 아주 자주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똑같은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주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랬더니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Sir, 선생님, You are a gentleman. 당신은 젠틀맨입니다. 근데 이 젠틀맨이 한국말로 들을 때는 그냥 젠틀맨이지만 이 말은 극찬이요, 극찬. 최고의 칭찬을 한 거예요. 당신 청소부가 아니고 젠틀맨이다. 얼마나 그냥 청소를 한 게 아니라 돌을 닦은 거야. 그냥 돌을. 누가 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청년 때 제가 이렇게 읽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자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항상 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의 가치관으로 제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에게 인격혁명론을 제시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우리 뭐 나라 사랑한다고 뭐 떠들고 그래요. 데모도 하고 뭐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나라 사랑한다고 맨날 가서 데모만 하던 사람들 반성해야 돼. 나라 사랑을 데모를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모두가 다 건전한 인격이 되면 데모할 일도 없어요. 이제 아주 기초야. 기초.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백성의 질고를 어여삐 여기거든 그대가 먼저 의사가 되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훌륭한 말씀이에요. 실사구시. 실질적인 일을 해라 이거야. 입으로 떠들지 말고. 의사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대의 병부터 고쳐서 건전한 사람이 되라. 도산 어록입니다. 이것을 저는 보면서 이분이 인격 개조론을 얘기했는데 결국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기까지는 습관이 인격을 만듭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 맞죠? 습관은 행동이 모여서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에는 의식과 좌뇌, 우뇌, 뇌량 해서 전체가 통합된 것이 거기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2001년도 UN 아동기금이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청소년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른을 존경하나? 이렇게 질문해서 당신은 어른을 존경합니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른을 존경합니까? 그랬더니 대답한 사람들의 어떻게 됐냐 하면은 92%가 평균 17개 국가가 참여했는데 평균 72%가 존경합니다. 제일 많이 존경하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92%가 존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닥으로 가서 한국이 꼴찌요. 13%가 존경한다고 나왔어요. 우리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8%, 13%. 우리보다 조금 나았고 우리 바로 위에가 홍콩이 39%. 홍콩 39%.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이고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사랑을 무조건 했어요. 그냥 고생해서 학교 보내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냥 기러기 아빠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냥 하여간 전부 다 아이들에게 다 쏟았어요. 아주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다 쏟았는데 결과는 13%만 어른을 존경한다. 이유가 뭐냐? 이거를 모 일간지에서 김주성 교수가 분석을 했는데 저는 그 분석을 공감을 했습니다. 뭐라고 분석을 했냐 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른들은 충격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 뭐가 당연하냐 그랬더니 뭐 존경할 만한 일을 했어야지 존경을 하죠. 예. 그래서 이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존경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교육을 했다. 이미 존경할 만한 권위를 상실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권위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분은 권위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권위라는 거는 막 힘으로 눌러붙이는 권위가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그럴 정도로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지혜. 물론 여기에 사랑이 딱 담겨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거를 보여주질 않았다. 뭐 사회에서는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집에서는 보여주질 않았다. 이분은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유럽에서 살아봤고 미국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저는 이거를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 사람들에게 뭐 이제 무슨 뭐 매를 많이 듣는지 뭔지 뭐 그러지만, 매를 들 때 들고 우리는 매를 들지 말아야 될 때 들고 매를 들어야 될 때는 안 들고 아주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거기는 매를 들 때는 확실하게 듭니다. 매를 들 때는 확실하게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중도덕과 관련이 돼 있을 때는 확실하게 듭니다. 공중도덕과 관련.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래요. 어떻게 하냐? 이 얘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대체로 막 그 음식점에 갔을 때 이제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이 사람 책상 저 사람 책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이들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남한테는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 원칙이 하나가 딱 있죠.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피해 주지 마라. 이거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야. 피해 주지 마라. 사람들이 있는데 떠들면 이거 피해가 다 가잖아. 피해 주지 마. 원칙이 일단 아이한테는 동의가 된 원칙이에요. 이거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들은 원칙이라고. 피해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구슬러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지 마. 처음에는 말로 이렇게 해요. 그럼 또 얘가 또 정신없이 또 왔다 갔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다른 손님들한테 가서 이 부모가 내가 우리 아이를 조금 있다가 야단칠 텐데, 야단칠 텐데 놀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야단을 칠 거야 이제 조금 있다가. 저쪽에 가서 동의를 구하고 여기 와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야. 야단을 치는데 아주 그냥 눈물이 나게 치는 거죠. 뭐 하여간 체벌도 좀 할 때는 하고 말이죠. 체벌도 합니다. 체벌도 할 때는 해요. 그러면은 교육을 시키는구나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야단치면 신고가 들어가요. 또 아동학대죄로 또 신고가 들어간다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이런 절차가 합리적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소리 한번 벼락 지르고 그냥 좀 말았다가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해요. 우리 좀 기질상 조금 먼저 성질 먼저 내는 것이. 그러니까 이 교육이 같은 교육이 돼도 권위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는 정말 사랑합니다. 전 봤어요. 저도 그 유럽에서 보면 아주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엄할 때는 원칙을 분명히 줬으니까 서로 합의가 된 원칙은 부모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공자님이 맹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교육에 아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를 업수히 여긴 연후에 남이 그를 업수히 여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업수히 여기게 된 거는 여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를 망가뜨린 뒤에 남이 망가뜨리며,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를 친 뒤에 남이 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먼저 멸망할 요소를 가지고 있을 때 쳐들어온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스로가 권위를 세워야지 자녀들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이 부분 저는 하여간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이 어른 아닌 것은 어른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어른 노릇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어른 노릇을 하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앞으로 미래를 지향하려면 교육부에서는
저는 이 국민이 합의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교육헌장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이게 보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구하던 가치가 있고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가 있고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세워놓고 이거를 학교에서도 일관되게 추구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하고 저희는 이 문화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우리 뭐라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충원을 하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동체 질서 그러면 우리는 질서가 어려서부터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형성을 못 시켰어요. 거의 저 여행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저 유럽에서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모양새가 아주 달라. 일본 사람들은 나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유치원 학생들처럼 줄 서고 다 잘 다녀. 앞에 저 맨 앞에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줄도 얼마나 그렇게 잘 맞는지 몰라, 줄도. 근데 이게 어디서 배웠냐?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들이 이미 몸에 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뭐 자유분방 어디로 갔는지 또 없어진 사람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하고 관계가 있어요. 습관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칙을 세웁시다. 우리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 교육의 가치관을 만들어서 원칙을 세워서 이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키자. 그러고서 기능 교육도 시키고 컴퓨터도 시키고 수학도 시키고 국어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이 인성 교육이 없고 나서는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들의 가정 교육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왕이면 유다인들 교육을 얘기했으니까 교육의 원칙은 지난번에 정신 뭐 이런 거는 말씀드렸으니까 교육 방법적인 원리를 조금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유다인들은 가정 교육을 할 때 뭐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걸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참 마음에 든다 하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은 원리 교육을 시키더라. 그래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유다인들의 그 속담 중에서 물고기 한 마리 준다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한평생을 살 수 있다. 이게 이들 교육이에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한평생 살아, 한평생. 유산도 똑같아, 유산도 그냥 1억 원, 2억 원 물려주면 요거 까먹으면 그만이지만 1억 원, 2억 원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은 그거는 더 많이 돈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유산도. 그러니까 돈으로 주지 말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교육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지식을 깨닫는 법을 가르쳐요. 요새는 근데 이제 교육법에서 제가 알기로 자율교육 학습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우리 초등학교도 많이 발전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들 배울 때하고는 많이 격이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의 교육에 말하자면 더 가까이 좀 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들은 교육을 잠결의 교육을 많이 시킨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이름을 베갯머리 교육이다 이렇게. 이거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100%입니다. 100%.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잘 때 우리가 가장 우리 무의식이나 무의식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알파파가 나와요. 알파파가 딱 상태가 유도가 돼. 알파파에서 세타파, 델타파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들려주면 이게 아주 그냥 그 안으로 세뇌가 되는 거죠. 세뇌가. 그래서 주로 이때는 성경책을
모세 이야기 뭐 맨날 들은 거예요. 들은 거 또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다가 보면은 이게 상상력이 자극이 되고 역할 모델이 되고, 그래서 그들과 같은 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문학가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뭐 시인 하이네, 그 다음에 프란츠 카프카, 토마스 만, 뭐 이런 유다인들의 그 말하자면 그 문학가들, 기라성 같은 문학가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교육을 아주 시장에서 가르친답니다. 시장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시청각 교육 또는 놀이교육 시청각 교육인데,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을 갈 때 그냥 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혜죠. 아이들을 여러분들도 그냥 시장 가실 때 같이 따라가면 장 보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 현장을 데리고 간다 생각하시죠. 관점이 달라요. 교육 현장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거래되는 거를 이게 자꾸 눈여겨보면서 얘가 보고 이렇게 좀 판단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상인들에서 위대한 상인들이 벌써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거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벌써 보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장 보러 갈 때 어떻게 해? 집에다 놓고 가잖아요. 예. 집 잘 봐. 나 갔다 올 테니까. 근데 일부러 데리고 가시라 이거야. 장 보러 가실 때. 그래서 거기서 벌써 머리가 싹싹싹 돌아가요. 2살짜리, 3살짜리들이 싹싹싹 돌아간다고요. 예. 이 장터에서 이루어지는 일, 여러분 우리 카네기가 벌써 장터에서 상수를 배웠잖아요. 카네기가 어느 날 그 왕버치 장사가 왔는데 얘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군침을 삼키고 쫙 쳐다보니까 이 아저씨가 야,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너 집어가고 싶으면 집어가 그랬더니 안 집어가. 가만히 야 집어가라니까 그랬더니 아저씨가 주세요 그래. 그래서 아저씨가 이렇게 주니까 손을 이만큼 하니까 2손으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제 손은 작고 아저씨 손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서 벌써 이 싹수가 보이는 거야. 이제 이 카네기가 이제 거기서 탄생한 거야. 카네기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육의 현장이죠. 교육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좀 깨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밥상머리가 교육의 장소랍니다. 밥상머리가 아주 제일 중요한 교육의 장소래요. 그래서 이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일부러 교육을 위해서 일부러 그냥이 아니라 일부러 음식을 먹고 나서 차와 후식 문화를 만들었답니다. 차 먹고 후식 먹고 얘기해 주려고,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또 이것이 또 아이디어 뱅크가 돼가지고 후식 산업은 유다인들이 다 잡고 있답니다. 뭐 아이스크림 뭐 여기 제가 여기 봤더니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 뭐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던킨 도너츠, 그다음에 허쉬 허쉬 밀크레디 저기 초콜릿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래.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밥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상품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재미있고 그러니까 교육이 재미있는 거야. 이 아이들은 교육이 지겨운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거야. 교육이 공부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는 거야. 이게 다 교육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감사기도를 가르쳤는데, 감사기도를 늘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는 감사기도를 하거라. 감사기도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다인들이 이 부분 하나는 유다인들하고 믿어도 됩니다. 뭐 약속을 안 지키면 유다인은 집에서는 사람 대접도 못 받습니다. 진실되고라.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관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용이죠, 신용.
너 신용 잃으면 넌 끝이다. 넌 신용 잃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배운 대로 원칙대로 해야 돼. 그래서 약속, 신용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이 감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넌 밥 먹을 때 꼭 감사하거라. 그러고 만약에 감사하지 못했을 때는 네가 다시 가서 감사하고 와. 나중에 감사하지 말고 다시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거짓말을 하면, 약속을 지키거나 거짓말을 하면 이 거짓말을 말하자면은 다시는 못하게 만드는 비책이 있었어요. 비책이.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비책이 있었다고요. 여러분들도 사용하세요. 이 집에서 거짓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은 여기에 대한 최고의 벌이 뭐냐 하면 진실을 얘기해도 거짓이라고 믿어주지 않는 게 최고의 벌이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은 그날부터 한 3일만 너 거짓말, 아까도 거짓말하더니 또 거짓말해. 진실 얘기해도 또 거짓말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막 미치는 거야. 3일 동안 작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3일 후에 그러니까 네가 거짓말을 하지 마. 네가 거짓말을 한번 하니까 안 믿어지잖아. 너가 하는 말이. 앞으로는 믿어줄 테니까 이제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은 안 하는 거야. 3일 동안 고문받을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들이 아주 원칙으로 잘 가르친다는 인격 교육이죠. 그리고 시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집에 오면은 이거는 아주 모든 유다인 가정의 불문율이에요. 무조건 아버지 가장이 퇴근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씻고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이 오면 가장이 딱 씻으면 바로 식사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이 먼저 씻고 아이들이 나중에 또 씻고 그러면 식사 시간이 또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딱 하고 원칙을, 정해진 순서, 정해진 시간, 이런 원칙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원칙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성적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너 몇 등 했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 몇 등 했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히려 여기 지금 저 어디서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어디다가 적어놓은 거 있는데 누가 가가지고 엄마 나 1등 했어 그러고 오면은 부모가 오히려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너무 기뻐하지 마라. 지금 2등 3등 해가지고 속상한 애들은 지금 걔네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란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말하자면은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이런 그 글을 제가 여기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좀 다릅니까? 생각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여간 본인이 어떤 처지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저 개척 정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세계 도처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보편적인 가치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르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동선.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은 간직하면서 그 홍익인간 내지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 오면은 미국인들이 추구하는 그 이상,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건 세계적인 어떤 그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공감을 해서 거기에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면 인류의 존엄성, 자유, 평등, 평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유다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얼추 그냥 이렇게 저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돼 있겠죠?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자꾸 제가 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데에다가 어깨를 좀 나란히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이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시아가 동방의 빛이 되려면은 아시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좀 창출하고 그다음에 또 세계를 내다보는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본과 같은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이 국수주의적인 발상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일본은 절대 아시아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뭐 집단적인 거는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아시아를 대표할 가치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예. 반성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 예. 아시아를 대표하고 세계를 대표할 만한 가치를 창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앞서서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좋은 습관 들이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젊은 시절에 머슴이었습니다. 어느 한 집에 머슴이었는데 이 머슴이 이제 그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요강 닦는 일이었어요. 남의 집 요강을 닦아주는 어느 그 주인 어른 요강을 닦는 일이었어요. 이제 요강을 열심히 닦는데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 요강 닦는 폼이 이것도 인물이야, 인물.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뭐 그냥 이거 사람들은 뭔가 이 몰두할 때 벌써 이 알아요. 뭘 몰두하는 하는 자세를 보면 안다고. 아까웠어요. 요건 인물인데 요거. 그래서 내가 요거 키워줘야 되겠다. 야, 너 이제 요강 닦지 말고 내가 학비 대줄 테니까 학교를 다니거라. 그래서 학교를 다녀서 나중에 이제 그 학교의 교장이 됐는데 오산학교라고 그 교장이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조만식 선생님. 조만식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훌륭한 어떤 지혜를 가진 분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인생의 한 수를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요강을 잘 닦거라.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청소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조만식 선생님이 요강을 잘 닦았듯이 작은 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작은 일에. 그러면 성공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막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성공합니다. 작은 일에. 사장님은 다 봅니다. 사장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밤에 밤샌 거 모르는 것 같지만 압니다. 밤샌 거. 농땡이 친 거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죠? 다 아시네. 정말 요강 팍팍 닦는 심정으로 우리 저 화장실 그냥 청소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느님이 딱 보고 잘하였다. 너는 충성스러운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아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목표와 함께 아주 역할 모델이 중요합니다. 모델이 중요해요. 역할 모델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모델이 있으면 좋아요. 나 이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그게 아주 잘 돼요. 아주 그것이 근접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중요한 게 이 역할 모델이에요. 그래서 엘버트 슈바이처, 성자, 밀림의 성자 엘버트 슈바이처한테 이 부모가 자녀 교육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버트 슈바이처가 한 얘기가 중요한 것 3가지가 뭡니까? 모범을 보여라.
모범을 보여라. 모범을 보여라. 중요하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아이는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우리가 바꿔야 돼요. 왜 유다인들은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같은 아이인데 왜 유다인들은 다 집집마다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유다인보다 더, 사실은 제가 이번에는 유다인 얘기만 했습니다만 유다인보다 더 말하자면 자녀 교육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도 그 보편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적어도 종교교육 하나는 이슬람을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슬람 신자들한테는 문제가 뭐냐 하면 오히려 종교인들이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 너무 종교적이니까 니네들 좀 나가서 놀아라. 나가서 놀지를 않아 애들이. 얼마나 강하게 심어놨으면. 이게 몇 살 때부터 심어놓은 거냐면 2살 때부터 5살 때까지. 2살이 아니라 0살 때부터 5살 때까지 심어놓은 거예요. 어디다가 귀에다가 아이들 전 먹일 때 그냥 밥 먹일 때 그냥 계속 들려준 게 그냥 그게 된 거야. 알라가 유일한 하느님이고 마음에 드는 그의 예언자다. 이 얘기를 그냥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라는 유일한 하느님이고 마음에 드는 그의 예언자다. 마음에 드 말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란을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도 맨날 엉덩이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거 매일 하고, 매일 들려주고, 매일 하고, 매일 들려주니까 이게 이슬람 신자들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본. 예수님도 제자들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본이에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지 않으신 거는 요구를 하지를 않으셨어요. 기도를 가르칠 때도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시고 싶으셔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는데 안 가르치셨어요. 제자들 입에서 나올 때까지 안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냥 계속 먼저 산에 올라가서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 입에서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예수님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왜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 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안 가르쳐 주시고 혼자만 가서 몰래 가서 하시고 오시고 갔다 오시고 하시고 오시고. 제자들이 벌써 모범을 보고 나서 욕구가 생긴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할 모델 우리 찾아야 됩니다. 역할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육에서 시카고 대학에 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하버드 대학보다 노벨상을 더 많이 받았어요. 70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시카고 대학이라는 데에서 노벨상에 70명이 나왔는데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로버트 허친스 총장이라는 분이 1929년도에 총장이 되면서 시카고 대학의 이 커리큘럼을 바꿔놨어요. 교양학부의 커리큘럼에 누구든지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려면 100권의 교양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고전이에요. 고전이라는 얘기는 큰 인물들에 관련된 것, 또 큰 인물들이 쓴 책들이에요. 전부 다 그냥 뭐 무슨 소설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책들이에요. 이런 고전을 100권을 교양학부에서 반드시 읽어야 돼요. 반드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가니까 한 대학교에서 70명의 노벨상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온 이유가 뭐예요?
어이 1학년 때 이거 이렇게 읽으니까 물리를 전공하는 사람은 퀴리 무슨 뉴턴 이런 거 읽고 그냥 막 이제 그림이 잡힌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동기가 조성이 된 거예요. 이제 의학자는 또 의학 이러니까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걸 향해서 간 거예요. 그걸 향해서. 자, 저희들이 이제 거의 왔어요. 자, 이제 역할 모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건데, 습관을 확실하게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이제 복잡한 얘기 이제 제가 그만하고, 안 되면 방법이 있다. 마치처럼. 뭐라고요? 마치처럼. 믿음이 있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치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치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다고 돈 물 쓰듯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자세, 그 자세를 살으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를 살아. 행동으로 그냥 바로 가라는 얘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그냥 웃으라 이거야. 웃으라. 그래서 웃음 치료요법이 있는 거야. 아니 웃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지 웃죠. 그게 아니라 그냥 웃으라 이거야. 그러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냥 웃기만 해도 뇌는 속는다. 지난번에도 말만 해도 속는다 그랬는데 웃기만 해도 속는답니다. 웃기만 해도 여기 웃어야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또 나온대요. 호르몬이. 그냥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대요. 웃으면. 예.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자면은 노력을 하고 시간 관리를 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 또 주로 새벽에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고 이런 걸 해보라 말이에요. 해보면은 어느새 성공한 사람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자꾸 그냥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한다. 우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냥 하세요.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거든. 그냥 시간 내 가지고 하거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하느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야. 신뢰. 예, 난 믿음이 있는 거야. 하느님이 사람으로 사는 거야. 세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헌금을 하는 거야. 헌금. 예,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헌금 많이 안 하는 사람 다 그거 꽝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해요. 절대 교무금 많이 내는 사람은 신부님 괴롭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부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 잘 되게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설계가 되는 거야. 디자인이 되는 거야. 아니 왜냐하면 내가 돈 많이 냈는데 이번당 망하면 안 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적게 낸 사람이 적게 냈기 때문에 말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뭘 어떻게 지금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축복이 내려온다 이거야. 네.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좋은 일이 생긴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조금 제가 이제 해드리는데,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막론하고 우리는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이라고 있어요. 역설적인 지도자의 10계명인데, 이거 말 돼요, 이게 말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라. 두 번째, 당신이 선행을 하면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선을 행하라. 당신이 성공을 하면 그릇된 친구와 원수도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하라. 네 번째, 오늘 좋은 일을 해도 내일이면 허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라. 다섯 번째,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정직하고 솔직하라. 여섯 번째, 대의를 품은 이가 졸장부에 의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을 크게 하라. 일곱 번째,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선호하면서도 오로지 강자만을 따른다. 그러나 소수의 약자들을 위해 투쟁하라. 여덟 번째,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탑을 계속 쌓아 올리라. 아홉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라. 열 번째,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고도 이로 인해 물려 뜯기고 발로 차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그러니까 말 되죠? 여러 가지 하다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이유로 내가 체념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하라 이거야. 가치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우리 습관을 그런 습관을 들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